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데나이머 사이언티픽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6개월 동안 288% 올랐으며 1개월 동안 마이너스 20.56%, 그리고 5일 동안 마이너스 22% 떨어진 종목으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데나이머 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은 친환경 플라스틱 재료인 PHA 그리고 PLA 레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필요로 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식물에서 어떻게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순수 카놀라 씨앗을 심으면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요. 그곳에서 씨앗을 채집합니다. 카놀라 작물이 수확이 되면은 근처 데나이머 사이언티픽의 공장으로 옮겨지고요. 채집된 씨앗은 냉간 압착 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으로 가고 이러한 씨앗은 그 어떠한 용매도 사용하지 않고 분쇄가 됩니다. 냉간 압착 공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 부산물들은 비료 및 가축 사료에 다시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이클 속에서 그 어떠한 낭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카놀라 오일은 생물 반응기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바로 미생물, 물, 그리고 에너지와 합쳐져서 열과 산소를 만들어냄으로써 발효 프로세스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PHA는 특허받은 제어된 환경에서 생산이 되고요. 이러한 환경은 최대 발효 그리고 PHA 생산의 최적인 환경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PHA 파우더는 분리 과정에서 생산이 되었으며 용매가 없는 건조한 상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식품 접촉을 위해서 FDA 승인을 받았으며 자연으로부터 생산된 순도 바이오 폴리머라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폴리머 송진 펠릿은 디나이머가 독점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반응성 압출 공정을 통해 생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펠릿화된 송진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펠릿화된 송진은 메이저 브랜드를 대상으로 배송을 위해 박스에 담겨지게 되고요.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메이저 브랜드 회사들은 모든 종류의 용기나 포장지, 유텐실, 필름, 코팅 그리고 잉크를 만듦으로써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PHA 송진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은 6가지의 세계 스탠다드에 근거하여 자연적으로 분배가 가능하며 6개의 기준은 토양, 소금물, 깨끗한 물, 호기성 산업용 퇴비, 현기성 산업용 퇴비, 그리고 가정용 퇴비들입니다. 데나이머 사이언티픽 PHA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송진을 갖고 있습니다. 데나이머 사이언티픽 PHA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은 8주에서 12주 안에 전부 토양 그리고 물로 인해서 완전히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풀 사이클을 제공하며 맨 마지막 단계는 다시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양은 다시 씨앗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데나이머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는 영상에서 보신 PHA가 기반되어 있는 플라스틱과 PLA가 기반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먼저 PLA가 기반되어 있는 플라스틱의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수수가 PLA 기반 플라스틱의 원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PLA의 경우는 PHA와는 달리 특정한 공정을 거쳐야만 분해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매출액은 PHA 기반 플라스틱으로 카놀라가 원자재이며 영상에서 보셨듯이 분해가 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월마트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친환경 소재인 PHA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들의 플라스틱이 제조가 가능하기에 지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환경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플라스틱 중에서 지금 현재 10% 정도만 재활용 그리고 10% 정도만 소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나머지 80%의 플라스틱이 그저 밖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꽤나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 양에서 75%가 집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80%의 플라스틱은 데나이머이 만드는 PHA 기반 플라스틱으로 교체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원유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여기 PE와 PET 기반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패키징에서 65%를 차지하는데 이것 또한 PHA 기반 플라스틱으로 교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의 비중이 전 세계 플라스틱에서 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에 데나이머가 얻어갈 수 있는 시장은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데나이머 사이언티픽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회사의 매출액은 크게 PHA 레진 그리고 PLA 레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회사는 2019년에 32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2020년에는 51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PLA 레진이라고 해서 옥수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주 매출의 기반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카놀라 기반으로 만들어진 PHA 플라스틱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2021년에는 117밀리언 달러, 2022년에는 193밀리언 달러의 매출액 성장을 보일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9%의 속도로 2025년에는 513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비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또한 2020년에는 61%, 2021년에는 130%, 그리고 2022년에는 65%로 꽤나 높은 성장률을 꾸준히 보여줄 전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비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란 순수익에서 실제 영업활동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이자,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과 같은 부분을 다시 더해서 오로지 영업활동에 따른 실적 자체는 어떠한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2019년에는 마이너스 1밀리언 달러라는 적자를 내었고요. 2020년도에는 2밀리언 달러의 흑자로 전환을 하더니 2021년부터 PHA 기반 플라스틱이 생산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을 할 전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3년에 켄터키 패실리티가 풀로 사용이 되면서 에비타 마진이 29%와 함께 78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거둘 예정입니다. 참고로 에비타 마진은 에비타를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부분으로 여기 78밀리언 달러를 여기 위에 274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29% 정도가 흑자면은 많은 돈이 남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14년에는 그린필드 패실리티가 작동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예정인데요. 144밀리언 달러의 에비타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에비타 마진은 32%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40%의 속도로 실적이 좋아질 예정임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해서 연간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캐피탈 익스펜디처는 줄여서 CapEx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공장을 짓는 데 사용이 됩니다. 데나이머의 경우는 예산이 지금 현 공장 정비와 페이스 2 그리고 그린필드 패실리티에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켄터키 페이스 2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PHA 기반 플라스틱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6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해서 엔지니어링, 이퀴먼트, 그리고 인스톨레이션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2020년에는 2밀리언 파운드, 이것을 환산하면 90만 킬로그램 정도의 PHA가 생산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65밀리언 파운드, 약 3천만 킬로그램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매출액은 6밀리언 달러에서 160밀리언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업은 2022년 2쿼터쯤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그린필드 패실리티로 2022년 1분기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PHA 생산에 필요로 되는 퍼멘터 3개를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약 285밀리언 달러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기간은 약 1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요. 완공이 된다면 PHA 기반 플라스틱은 2023년에 18밀리언 파운드의 양이 생산되었다면 2027년에는 125밀리언 파운드까지 생산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매출액 또한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40밀리언 달러에서 2027년에는 276밀리언 달러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데나이머는 이미 스펙 회사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합병 이후로 특별히 실적이 나온 것이 없기에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나이머는 저희들과 같은 일반 투자자들과 파이브 인베스터를 통해서 200밀리언 달러 그리고 210밀리언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이 두 개 투자금을 합치면 410밀리언 달러이고요. 여기서 합병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잭션 피스 25밀리언 달러를 빼면은 이렇게 385밀리언 달러라는 현금이 남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나이머의 현금이 되겠고요. 원래 데나이머가 합병 전에 갖고 있었던 부채가 20밀리언 달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데나이머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현재 수익 상황 그리고 미래 가이던스를 알아보았고요.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통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파악을 했으며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지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PHA 기반으로 된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약 21밀리언 달러의 에비타를 기록할 예정이고요. 점점 기업이 성장하면서 2026년에는 300밀리언 달러 정도의 에비타를 기록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Applicable Tax Rate는 지금 현재 미국의 세금 부분이라 세금을 밸류에이션에 이렇게 감안을 했고요. CapEx라고 해서 Capital Expenditure에서는 데나이머가 앞으로도 공장 신설 및 확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예산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이 안정됨에 따라서 추가 예산이 줄어들 것을 예측해서 2026년도에는 11.5 밀리언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12%로 어디까지나 DCF 밸류에이션은 예측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최대한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WAC이라고 해서 Weighted Average Cost of the Capital인데 미국의 은행 금리까지 감안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나이머라는 회사가 영원히 평균 5%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트랜잭션 오버뷰를 통해서 얻은 현금과 부채 또한 이렇게 DCF에 감안을 한 결과 약 34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EBITDA 멀티플을 넣어보았는데요. 데나이머의 경쟁사들이 일반적으로 약 15 멀티플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데나이머 사이언티픽이 PHA를 공급하는 가장 큰 공급사라고 판단해 18 멀티플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 가치는 40.89달러의 기업 가치가 나오고요. 정확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DCF 밸류에이션 그리고 EBITDA 밸류에이션을 평균을 잡아보았는데 37.47달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40.19달러임을 본다면은 약 6.76% 정도가 고평가가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점은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12%로 주어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정했고요. 어디까지나 이 DCF 밸류에이션은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봤을 때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속도를 받는다고 봤을 때 지금 현 주가의 모습은 오히려 적정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친환경 플라스틱 회사인 데나이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이 회사는 친환경 플라스틱인 PHA 기반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제조되는 시기인 2021년부터 흑자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았고요. 캐피탈 익스펜디처 현황을 통해서 그린필드 패실리티 그리고 켄터키 패실리티를 신설 및 확장을 할 계획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DCF 밸류에이션을 취해본 결과 지금 약 6.7%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시야에서 미래를 바라본 기업 가치입니다. 즉 매일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은 얼마든지 상향 및 하향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밸류에이션이 시사하는 점은 지금 기준에서 앞으로 데나이머가 얼마나 저평가가 될지 고평가가 될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라이브를 했는데 이처럼 저를 서포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